고금소총 야담 전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못된 귀신을 물리친 관찰사. 조선시대 문경세제 산마루에는 온갖 잡신들을 모신 사당이 있었는데 그 사당의 효험이 꽤나 영험한 것으로 알려져 산 주변 마을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이곳을 지날 때면 반드시 가마에서 내려 절을 한 뒤 돈을 모아 신들에게 굿을 해야만 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혹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관리는 반드시 나중에 이상한 재앙을 맞곤 했다. 그러던 와중 문경세제 너머 한 마을로 어느 무명의 관찰사가 부임하게 되었다. 이 관찰사는 성품이 매우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는 인물로 살면서 무슨 화를 입을까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마침 그가 문경세제를 넘다 그 문제의 사당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이다. 그를 수행하던 아전들이 앞다투어 예전 부임했던 사또들의 일화를 관찰사에게 이야기하며 이 사당에 귀신에게 굿을 올리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관찰사는 그런 요사스러운 짓은 할 수 없다고 물리친 뒤 그냥 가마를 타고 한달음에 그곳을 지나갔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갑자기 세찬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난데없이 관찰사가 탄 가마 주위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상황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덜덜 떨면서 사당에 귀신들이 노했다며 어쩔 줄 몰라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관찰사는 이런 주변의 반응에 화가 난 나머지 가마에서 내려 사당에 불을 지르라 명하고는 이를 어기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이 광경에 아랫사람들이 마지못해 그 명령에 따라 사당에 불을 놓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당은 까만 잿덩이가 되어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현장을 수습하고 얼마 뒤 관찰사는 곧장 문경세제를 내려와 문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날 밤이었다. 깊은 잠에 빠진 관찰사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명함을 내밀며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문경세제의 신이다. 문경세제 사당에서 제사밥을 먹은 지 100년이 넘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예도 올리지 않고 심지어 내 집을 불살랐으니 내가 너의 첫째 아들을 죽이는 것도 과함이 없을 것이다. 이 말에 관찰사는 준엄하게 노인을 꾸짖으며 말하였다. 요망한 귀신 주제에 사당에 눌러앉아 사람을 괴롭히다니. 나는 왕의 명을 받드는 관리로 백성을 희롱하는 유사한 것을 제거했을 뿐이다. 이것은 내 직분인데 내가 감히 나를 겁박하려 드는 것이냐. 무엄하도다. 관찰사에 물러섬 없는 당당한 모습에 사당 귀신이 대노하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다. 그와 동시에 관찰사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큰 아드님께서 여행의 피곤함 때문에 병이 드셨는데 갑자기 위독한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그 말에 관찰사가 급히 가서 아들을 보니 이미 숨이 멎어 사망한 상태였다. 갑작스런 큰 아들의 죽음에 관찰사는 매우 슬펐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려니 받아들이고 큰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 곧 관청에 도착하여 부임을 하였다. 주변에서는 제사도 치르지 않고 사당에 불까지 지른 일로 문경세제의 신이 노해서 재앙을 내렸다고 수군대고 있었지만 관찰사는 이런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관찰사의 꿈에 또다시 사당 귀신이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래도 내 말이 겁박일 뿐이었더냐. 깨달은 것이 있을 터.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니 내 사당을 불태운 것을 회개하고 새로이 사당을 지어놓거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내 놈의 둘째 아들을 죽일 것이니라. 명심하거라. 하지만 이 말에도 여전히 의연한 모습을 지키며 전과 다름없이 귀신을 꾸짖으며 혼을 냈으니 귀신은 어디 두고 보자라는 눈빛을 한 채 대노한 기운을 풍기며 물러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관찰사가 눈을 뜨기 전인데도
집안 사람이 와서 일어나기를 재촉하며 요란 법석을 떨었다. 나리, 어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니옵니다. 무슨 일로 일이 난리인 게냐? 큰일 났사옵니다. 둘째 도련님께서 숨을 쉬지 않으시옵니다. 어서 가보셔야 합니다. 헐레벌떡 아들의 방을 들여다본 관찰사는 또다시 큰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놈아, 어찌 이리 한순간에 가버린단 말이더냐? 둘째 아들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첫째에 이어 둘째 아들까지 허무하게 보내게 된 관찰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둘째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이번에도 주변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사당의 귀신이 저주를 내린 것이라 수군거리면서 관찰사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렇게 둘째 아들의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어느 깊은 밤이었다. 이번에도 관찰사의 꿈에 귀신이 나타나 말하는 것이었다. 여전히 깨달은 것이 없더냐? 너의 고집이 내 자식들의 명줄을 짧게 만든 것을. 첫째를 죽이고 둘째를 죽인 것은 바로 너이니라. 이번에는 셋째 아들이 죽을 차례인데 네가 너무 불쌍한 듯하여 내 넓은 도량으로 너에게 기회를 주려 하니 서둘러 새로운 사당을 짓도록 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거라. 그리하면 내 너의 셋째 아들의 목숨만은 지켜주겠다. 하지만 관찰사는 이 말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관찰사의 패기에 당황한 귀신은 점점 화를 내면서 온갖 협박을 하는가 하면 급기야 좋은 말로 달래기까지 하니 오히려 관찰사에게 사당을 지어달라 사정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한편 귀신의 끊임없는 회유의 말에 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던 관찰사는 급기야 칼을 빼들고 귀신을 베려고 했다. 관찰사의 살기어린 칼부림에 귀신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는가 싶더니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무릎을 턱 하고 내리꿇더니 머리를 조아리며 울먹이기 시작하였다. 나리,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인간의 생사와 복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직 미래의 일을 미리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어르신의 두 아드님은 수명이 다하여 죽을 예정이었기에 제가 그것을 알고 어르신을 협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셋째 아드님은 그 지위가 높이 오르고 오랫동안 건강하실 테니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르신께 온갖 협박을 한 것이었지만 어르신께서는 끝내 올바름을 지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관찰사가 그를 딱히 여기며 말했다. 네가 오랫동안 황폐한 사당에 살면서 지냈는데 내가 어찌 너의 집을 마음대로 부수고 싶었겠느냐? 내가 너에게 화가 났던 것은 요망한 술수로 사람들을 희롱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네가 그것을 자백하니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구나. 내가 새로 너의 집을 지어주마. 하지만 만약 너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당장 부숴버릴 것이다. 알겠느냐? 감사합니다, 나리. 다시는 사람들을 희롱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귀신은 관찰사의 넓은 아량에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연신절을 하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관찰사는 문경세제로 가서 다시 사당을 세우고 자신의 꿈속에서 본 귀신의 모습을 흙으로 빚어 세워두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문경세제를 넘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아 백성들은 안심하고 문경세제를 지나다녔으니 사당 귀신은 관찰사와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한편 귀신의 말대로 관찰사의 셋째 아들은 오랫동안 살면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으니 과연 귀신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인 청구야담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귀신도 무릎 꿇리는 관찰사의 쩌는 패기를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좀 배웠으면 하네요. 이리 굽신 저리 굽신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일 뿐. 할 말은 많지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지니 말을 말아야지요. 하여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당당하게 삽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